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디마켓 권다영입니다. 제주도는 한 달째 지금 폭염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 오늘 출근할 때 보니까 차에 38도까지 찍히더라고요. 정말 더위에 푹 절여져서 진짜 피곤하지만 다행인 건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는 겁니다. 그나마 좀 기운이 나는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이 훈풍을 불어줬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앵커의 마켓뷰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에서 뉴스가 있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여러 가지 스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통일교 유착의 비자금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결국에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라면서 니케이 지수가 장중에 잠깐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이 뉴스를 소화하면서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0.5%대 강세로 니케이도 상승을 하면서 기분 좋게 그래도 다행히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 중국 시장이 좀 답답한 모습입니다. 이쪽 보시면 지금 차트가 굉장히 기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많이 줄었고요. 상승 동력을 찾기 힘든 게 중국 시장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최근에 중국 시장이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0.5% 굉장히 내려가는 폭도 좁고 올라가는 폭도 좁은 게 요즘의 중국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에 미국의 경제 지표 한 가지가 더 발표가 됩니다. CPI가 오늘 밤 9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요. 예상치로는 전달 대비 0.2%가 아니라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도 계속해서 향방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 저녁 9시 반에 지표를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P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우리 시장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기분이 좋았고요. 상승 종목 수도 많은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0.8%, 코스닥도 어제 하락을 냈고 0.5%대 강세로 776선까지 올려붙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을 살펴보니까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그 매수 규모를 좀 늘리는 것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3,900억 원대, 코스닥도 800억 원대 어쨌든 소폭입니다만 매수를 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 여기서 아쉬운 건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 시장 막판으로 갈수록 방향성을 잡지 않다가 결국에는 2,700억 원대 매도로 외국인이 팔면서 마감을 했고요. 여기에 콜을 매도하고 풋을 매수하는 모습을 외국인이 보이면서 내일 좀 불안하려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T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한 상승을 보였고 대부분의 빅테크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IT주들이 올라주는 하루였는데요. 오늘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PSK라든지 유진테크와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들이 대부분 IT주들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유진테크가 9%대, PSK도 2%, 테스,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도 2, 3%대 상승은 대부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게임주 볼까요? 희비교차가 좀 강하게 나타납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사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인가요? 게임스컴에서 이 붉은 사막이 공개가 될 텐데 기대감을 점점점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지만 시프트업이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11% 급락입니다. 실적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산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수 상위에 방산주들이 쭉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을 외국인이 사들이면서 오늘 강한 시세를 만들어냈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신고가 부근까지 또 올라왔고 현대로템도 52주 신고가 기록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4%, 현대로템, 현대위아, 한화시스템까지 2, 3%대 시세를 낸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을 내달에 출시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승을 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대, 이렌시스, 제우스, 인탑스 모두 꽤나 큰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저희 내일의 장바구니에서 이 부분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서 로봇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한 이후에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으로 오르기는 했는데 이런 시점일수록 사실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투자 전략 잘 세워보는 방법 오늘 탄탄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마켓뷰였습니다.
마감딜로 이어가도록 하죠. 마감딜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딜 키워드입니다. 수비 대 공격, 변동성 장세를 이길 승리의 섹터는 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관련해서는 오늘 더드림 SNC 우혜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수비나 공격이냐 키워드가 재밌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가 크게 한방 맞았죠. 그러고 나서 일단 올라오고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사실 시원한 느낌은 안 들거든요. 맞습니다. 뭐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뭐 빨간불은 켜고는 있지만 그 폭락분을 다시 한번 만회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배 이상의 또 상승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앵커님처럼 저도 좀 시원하지 않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승세를 좀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 내일도 우리 또 휴장이잖아요. 네. 그 다음 날 또 금요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특히나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공격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우리들의 계좌를 위해서 조금은 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것 같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주가 자체가 흐름이 상방으로 자리를 잡느냐 아니면 하방으로 조금 움직임이 있느냐 이런 방향성이 잡혀지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새로운 포트 전략을 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향성을 근데 이런 시장에서 방향성을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금리 인하는 일단 기정사실화가 되기는 했는데 계속해서 지표는 확인하라라고 하고 그렇다면 지금 방향성이라는 게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다려야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장이 시작할 땐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지만 사실은 하락으로 좀 방향을 잡았죠. 좀 잡지 못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이게 상방으로 시작은 하긴 했지만 어떻게 끝날지 굉장히 좀 걱정하셨던 분들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좀 상승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렇게 강한 상승이 아니라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이내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의 불안 요소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뭐 중동발에 대한 그런 전쟁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까지 합치면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장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흔들리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뭐 0.5다, 0.25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뭐 내일 이제 CPI가 발표가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일 발표가 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뭐 퍼센테이지가 뭐 정해질 것이다, 뭐 확실시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실제로 FOMC 이후가 어떻게 보면은 정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런 기대감보다는 확실한 데이터가 찍히고 나서 조금 움직이는 게 이런 폭락장이나 이런 부분에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한번 하락을 맞았고 이제야 회복을 조금씩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확인하려고 하는 게 투자자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어쨌든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기는 했고 그동안 외국인이 사주기는 사줬어요. 그래서 그 규모를 보니까 6천억 원 가량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사줬고 그중에 대부분 전기전자를 결국에는 샀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궁금한 건 시장이 흔들리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되면 바이오주 잘 갈 거야 막 이런 얘기도 했었고 IT가에서 좀 수급이 빠져서 다른 섹터가 한 바퀴 돌 거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전기전자를 샀어요. 그렇죠. 자, 왜냐하면 사실 앞으로의 그런 뭐 여기서도 성장 기대감 이런 부분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이제 성장 기대감, 앞으로 이런 산업들이 좀 정착을 할 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전기전자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좀 매수세가 몰린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 한국 증시는 어떻게 보면은 투기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가 왜냐하면 실적이 이번에 엄청나게 서프라이즈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이미 실적이 너무나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너무나 선반영됐기 때문에 그만큼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그만큼 오르지 않고 조금 전에 삼양식품만 보더라도 네. 엄청난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거의 뭐 4% 가까이 빠졌습니다. 지금 네. 3거래일 연속해서 꽤 많이 빠졌어요. 네, 왜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실적 데이터가 좋을 거라는 건 진작에 예상을 했는데 너무나 이 주가 반영이 빨리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주가에 대한 그런 고평가 부담, 사실은 실적과 주가가 같이 올라가야 사실은 맞는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너무나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빼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보여지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추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네. 좀 열어놓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추가 조정에 대한 부분을 열어놓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은 관망을 한 이후에 우리가 방향성을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 어떤 분석가들도 주식시장을 분석을 할 때 사실은 숫자적으로 데이터 입력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지표들이나. 하지만 그런 지표들이 있을 때 이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을 그 모든 것들을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방으로 갈 거야 하지만 주가가 빠지는 부분에서도 투자 심리적인 부분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제 미국에 대한 지표 나오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도 특히나 미국의 대선에 대한 그런 트레이딩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AI 붐이다, 뭐 AI 우려 이지만 지금 뭐 조금 해소가 됐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AI에 대한 AI 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리 숫자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하락폭은 조정의 폭은 아직도 열어놓는 게 맞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네. 보다 보면 하락하고 있는 걸 보면 사람이 못 참게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매수 버튼이 나간다거나 네. 혹은 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면서 매도 버튼이 나가게 되는 게 또 주식시장의 생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 이번에 폭락하면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금 못 챙기셨을 거란 말이죠. 네. 지금 계좌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 많지 않으실 텐데 그럼 그냥 기다려요, 이 시점에서? 우선은 현금이 아예 현금 그 잔여가 없이 다 모든 100%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네. 우선은 저는 이렇게 봐요. 우선은 그 손절 타이밍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내 포트를 보고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기준으로 나눴을 때 조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이게 변동성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조금은 손실률로 봤을 때 조금 적은 것부터 조금씩 뭐 전액 매도라기보다는 분할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다른 종목군, 다른 섹터에서 좀 수익을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뭐 한 번에 회복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장주는 조금 가져가는 전략, 시가총액이 좀 낮으면서 금등락이 심한 그런 종목들은 나눠서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하시면서 현금 보유량을 좀 챙기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이너스 난 종목군의 뭐 단가를 좀 낮추시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야 손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와서는 종목에 대한 피킹 또 네. 섹터에 대한 피킹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찾아봤던 게 코스피가 급락하고 나서 제일 빨리 올라왔던 게 뭐 엔터, 네. 방산, 바이오 이런 쪽이다라는 분석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좀 빨리 올라올 수 있는 그동안 많이 빠졌던 수급이 빈집인 곳을 봐야 하는지 네. 아니면 이번에 빠질 때 그래도 좀 덜 빠지면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산주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 쓴 종목들도 있고요. 뭐 전력전선 계속 잘 가고 있거든요. 좀 방어를 잘 해낸 섹터를 봐야 하는가 고민이 되거든요. 우선 이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앵커님이 또 많은 분석 글들을 보셨다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방금 거기서 엔터주를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하지만 지금 엔터주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참고되어 있는 부분들을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그런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참고하는 거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나의 투자 성향은 어떤가? 내가 대장주를 안고 있으면서 조금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빠르게 좀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종목군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기다릴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큰 종목으로 뭐 이오테크니스 한미반도체 정도 이제 조금 크게 좀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사실은 이 종목들 다 많이 폭락했거든요. 근데 어쩌면 이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 이번 폭락장에서 폭락을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나는 이런 장에서도 좀 단기적으로 매일매일 트레이딩을 해야겠다라는 분들은 좀 테마성으로 지금 뭐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 급등을 하고 있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좀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간다면 뭐 양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 빠르신 분들은 아마도 지금 이런 장이라면 테마를 하나 정해서 좀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만한 장이기는 해요. 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그렇죠. 아니니까 그래도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보는 게 또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게 뭐 IT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공적이라든지 소부장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보여준 하루였는데 네. IT 내에서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섹터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은 HBM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저도 사실은 그렇게 투자 성향이 대형주 위주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사실 그 유보율이 부족한 기업들이 힘든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당분간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좀 탄탄한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조금 대형주 위주로 이제 좀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 위주로 봐서 뭐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하지만 삼성전자는 엄청난 그런 물량들을 다 소화를 해야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워낙 네. 개인 너무 투자자분들이 크잖아요. 투자를 많이 네. 한 종목이니. 그래서 SK하이닉스만큼의 탄력이 사실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삼성전자 이제 뭐 12단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내가 큰 수익을 받고 싶지만 삼성전자는 사실 그만큼의 그런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조금 밑단으로 내려가서 좀 장비주단에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도 좀 장비주단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관점을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뭐 네오셈이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장비주로 이제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HBM 쪽으로 좀 바라보면서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좋지만 삼성전자보다는 그래도 SK하이닉스 쪽으로 보시면 어떨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SK하이닉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이번 폭락장 때 그런 그 폭락을 좀 했기 때문에 크게 조정분이 좀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급적으로 정리가 됐다고 네, 표현해야 할까요?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그 실적 3분기에 대한 그런 실적 기대감 또 앞으로의 그 HBM 뿐만 아니라 HBM이 너무나 뭐 핫하기 때문에 HBM 하지만 HBM용 뭐 D램이라던가 아니면 범용 D램 그리고 지금 뭐 SSD 엄청 뜨고 있죠. 왜냐하면 그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뜨고 있고 또 랜드까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의견이 계속 갈리지만 이번 달 말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런 향방이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엔비디아에 대한 그런 급락이 이어졌던 이유가 사실은 AI에 대한 우려잖아요. 그런데 AI에 대한 우려 좀 일부 해소가 됐고 또 뭐 의견은 뭐 여전히 반반이긴 하지만 우선은 그래도 그런 우려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상승에 따라서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 뭐 그 밑에 단까지 달려 있는 모든 종목군들이 지금 상승을 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반도체 전체적으로 좀 주목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AI 발로 인해서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 쪽
반도까지 다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장비단을 얘기해 주셨는데 살짝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실적 면에서는 소재단이 더 빨리 찍힐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레거시 반도체까지 실적이 다 좋아진다고 한다면? 네, 그런데 지금 계속 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요즘에 좀 투자에 대한 그런 분석적인 부분을 봤을 때 네. 조금은 이제 변동성이 덜한. 그래도 이제 뭐 소재, 부품 너무 다 중요하지만 이런 우리가 반도체 하나가 나오게 될 때 그런 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지금 불일치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되려면 이제 뭐 수요가 뭐 계속 맞아야 되는데 그런 장비주들의 움직임, 장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재 부품도 좋지만 저는 지금 당분간은 좀 장비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수익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장비단 쪽이 요즘 또 움직임도 크게 움직이는 네. 게 장비단 종목들입니다. 그렇다면 탑픽 종목 IT 내에서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계속 오늘 좀 힌트를 얻으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네. 말씀드렸어요. 좀 단순하게 좀 바라봐도 되겠다. 너무 어렵게 말고 좀 이번에 단순하게 봐서 한미반도체. 네, 한미반도체 좀 가지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AI발에 대한 그런 우려, 무색하다, 이런 고점론에 대한 부분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목을 했으면 좋겠고 최근에 폭락장 이후에 지금 상승 흐름 큰 폭은 아니지만 점점점 상방으로 흘러가는 움직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M 수요에 대한 증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장비단 주목을 해야 되는 거 필수적으로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깊은 조정 이후에 상승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전고점 19만 6천 원 부근까지 이제 저는 그래도 19만 원 선까지는 무난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상승해 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의견까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IT가 실적이 좋아진다는데 복잡하게 볼 거 뭐 있냐라면서 한미반도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더드림 SNC 우혜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김주영 캐스터와 함께 급등락 종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감딜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공휴일을 하루 앞두고 우리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기분 좋게 정리를 한 모습인데요.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요. 5위는 이렌시스 올라왔습니다. 연초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이 삼성전자가 CS2024에서 이 웨어러블 로봇이죠. 보핏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B2B 시장 이미 진출해 있고 B2C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초에 구체적인 가닥이 좀 잡히면서 오늘 로봇주들 훈풍이 불어왔던 모습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SBB테크 같은 종목들 강세 흐름 이어갔고요. 오늘 가장 탄력받은 거는 이렌시스였습니다. 12% 넘는 급등으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4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KBI 메탈 올라왔는데요. 간밤에 나스닥 그리고 기술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영향을 받아갔고요. 또 여기에 무더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면서 여름철 전력 수요 역대 최대치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전력주들 수급 이어갔습니다. KBI 메탈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고요. 14% 가까운 급등으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랩 지노믹스 올라왔는데요. 이 클리어랩 관련해서 이슈들 부각되면서 오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8월에 미국 뉴저지에 있는 클리어랩 QDX 지분 100% 인수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됐고요. 또 이 서부에 있는 클리어랩 역시나 인수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에 기대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이 미국에서의 클리어랩 시장 70조 원 규모에 해당이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성과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 작용하면서 오늘 20% 넘는 급등으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올라왔는데요. 오늘 태양광주도 전체적으로 훈풍이 좀 불어왔습니다. 우선 살펴보면 상반기에 유럽 시장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이제는 태양광 시장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국내 시장에서도 살펴보면은 설치 규모 자체는 감소하겠지만 공급 이 더 큰 폭으로 감소를 하면서 시장 자체가 공급자 우위로 좀 전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에 오늘 강한 매수세에 들어왔습니다.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여기에 또 하반기 실적 개선될 것이다라는 리포트 영향 받아갔습니다. 그렇다면 1위는 그린생명과학 올라왔는데요.
코로나19 재유행하면서 진단키트주나 백신 관련한 종목들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린생명과학 역시나 화이자의 이 항생체 중간체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부각받으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요. GSE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유가 또 천연가스 선물 가격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중동 리스크 또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 가스관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영향 받아가면서 선물 가격 등 급등했던 모습입니다. 전일 관련주들 강세 이어갔는데요. 어제 GSE 같은 경우는 11%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5% 넘게 밀린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캡스톤 파트너스 올라왔는데요. 전일장 급등 종목에서 정리해드리기도 했죠. 이 당근의 기업 가치 총 3조 정도 평가받으면서 캡스톤 파트너스가 부각이 됐습니다. 전일장 상한가 기록을 했던 만큼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하락했던 모습이고요. 6%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JYP 엔터 올라왔는데요. 오늘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전일장 실적 발표하면서 어닝 쇼크 기록을 했는데요. 매출과 영업이 각각 37%, 80% 감소폭 보이면서 오늘 컨센서스도 크게 밑돌았다는 점이 매도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7.8%대 급락하면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시프트업 올라왔습니다. 오늘 시프트업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계속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 상승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좀 전환했던 모습인데요. 주가 흐름도 살펴보면은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하기도 했다가 다시 이제 하락폭이 커지면서 약세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11% 넘게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1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동구바이오제약 올라왔는데요. 최근에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적합 판정 취소 처분 결정을 받으면서 영향받아갔습니다. 다만 이 동구바이오제약 측에서는 행정처분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뉴스에 크게 영향받아가면서 매도세 강하게 나왔고요. 13%대 하락으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지는 시간도 저희 불만제로 디마켓과 함께 금요일 전략들 챙겨가 보시죠. 앵커의 산책입니다. 오늘은 보톡스 관련된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톡스 관련된 종목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회성 어닝 서프라이즈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리뷰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2분기 실적을 살펴보니까요. 전 종목이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요. 컨센서스를 넘어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메디톡스를 보시면 지금 노란 점 보이시죠? 노란 점이 컨센서스 대비 얼마나 좋은 실적을 발표했냐를 표시한 건데요. 메디톡스의 경우 컨센서스보다 100%가량이나 높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휴젤, 파마리서치, 대웅제약 모두 컨센서스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아진 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글로벌 시장의 판도 변화가 한 가지 이유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2021년 기준 글로벌 주요 톡신 업체들의 마켓시어를 표현한 건데요. 보면 사실 몇 개 업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다양한 업체들이 글로벌 톡신 시장에서 마켓시어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판도가 바뀌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성비 전략으로 수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올해 실적 또 수출에 관련된 실적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 노란 부분이 올해 수출면인데요. 톡신이라든지 필러 모두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기대가 되는 것은 하반기에 계절적으로 조금 더 성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더 기대된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업체들의 가동률이 현재 90%입니다.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캐파 증설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톡신 같은 경우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손쉽게 증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25년에 메디톡스, 대웅제약, 휴젤, 파마리서치 모두 증설을 하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내 기업별 톡신 수출 매출 전망을 봐도 이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캐파도 늘어나고 업체들 자체의 비중도 점점 늘어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매출액과 수익성이 동반 상승하는 영업 레버리지 공간에 들어왔다. 아주 구조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좀 유망한가 하고 정리를 해봤더니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두 종목 제시를 했습니다. 휴젤과 파마리서치였는데요. 사실 그동안 보톡스주들이 많이 흔들렸던 이유가 소송이라든지 법률 이슈였었죠. 이런 것들이 6월을 기점으로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고 또 전반적인 섹터 플레이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보톡스주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섹터 플레이가 가능한데 투자 매력도는 이렇게 세 가지 순서로 보고 있었습니다. 대웅제약의 경우 밸류에이션 매력을 이야기를 했고요. 휴젤의 경우 4분기에 미국향, 중국향 매출이 더 늘면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분석 내놨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뉴럭스의 빠른 성장과 법무비 부담 완화로 역시나 실적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말 그대로 전반적인 섹터 플레이가 가능해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톡스주의 경우 롱숏 플레이를 하면서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는데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들 잘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선책이었습니다. 오늘의 타임어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와 함께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휴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나 함께 살펴볼 텐데요. 시프트업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프트업이 장중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실적 발표한다라고 해놓고 지금 아직까지 제가 확인하기로는 지금 실적 아직 발표 안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빠진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실적이 뭐 예상되는 부분들이 이 새로 신규 상장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피어 그룹들과 이런 대조를 이루면서 공모가를 산정하잖아요. 네. 한마디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좀 뻥튀기 상장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실적이 뭐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대할 만큼의 수준이 과연 나올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어제 시장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들이 시세가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급락 이후에 여전히 좀 불안한 요소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투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실적이라는 게 세론의 하나의 포인트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뭐 시프트업의 뭐 어떤 추세적인 부분이 완전히 훼손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최근에 한 67,000원, 8,000원 사이에서의 어떤 박스권을 만들어놨던 그런 가격단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 외에서는 그래도 소폭 상승 중이에요. 네. 그래서 실적이 나온 이후에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최근 뭐 넥슨 게임즈도 그렇고요. 게임주들 크랩톤도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실적 발표하는 게 이제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떤 숫자를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방송 중에 나온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적을 발표했어요. 2분기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장중에는 소폭 올랐는데 지금 시간외에서는 2%가량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 잘 나왔네요.
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올해 이제 추정치가 한 3조, 내년에 뭐 3조 1천억, 내후년에 이제 3조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 꾸준하게 이제 실적이 좀 증가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국내 어떤 그 금융사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업인데 네. 다름이 아니라 K 증시하면 쪼개기 상장 뭐 이런 게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을 통합을 해서 주주 가치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여겨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또 이제 기업의 실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 호실적의 주주 가치 제고가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이 박스권으로 한 86,000원 상단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오늘 시간 외에서 이렇게 이제 이 고점을 한번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 열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돌파 이후에 최근 계속 정체되어 있던 이 박스권 흐름을 탈피해서 우상향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또 주주 뭐 환원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되는 점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IR에서도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거래 대금 1위가 YM텍입니다.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도 움직였고 오늘은 YM텍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도 시간외에서 거래 대금이 쏠리고 있거든요. 네. 관심이 확실히 높네요. 화재 이슈가 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어제 그저께부터 이제 좀 움직이기 움직임이 살짝씩 나오다가 어제 들어서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까지 이제 다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테마의 확산세가 보여졌는데 테마주들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다양해진 종목들이 같은 테마에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 테마가 굉장히 좀 파급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단기간에 어떤 시세 강도가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하루나 이틀 정도 단기적으로 일단 급등 나온 부분에 대한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또 재차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경우에는 또 상승이 만들어지는데 이 화재와 관련해서는 일단 정부에서 계속해서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코멘트들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적인 측면은 조금 더 진행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뭐 한 달 내도록 상승할 재료인가라는 부분에는 살짝 의심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되 최근 트렌드가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시장에 돈이 없다 보니까 좀 가벼운 종목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만 지금 좀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는 관점 그런 거 이해하셔서 투자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시장이 흔들리고 나서 테마를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면서 또 찾아진 테마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시간외에서 계속해서 좀 움직이는 거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관련돼서도 왜 이렇게 시간외에서 많이 움직이는지 그러게요. 아유, 신풍제약 현재도 지금 거래대금 상위에 좀 올라와 있고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엑세스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있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실 대부분 여쭤보면 빨리 수익을 챙기세요라는 답변이 돌아오거든요. 네. 테마를 조금 더 가져갈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뭐 급등 한번 나왔다고 해서 꼭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네. 지금 현재 뭔가 시장에 이것보다 더 뭔가 매력적인 종목들이 없다라는 거겠죠. 아니면 매력적인 재료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한때 그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 이렇게 몰아넣었던 그런 코로나가 지금 재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또 기사들이 계속 나와요. 아무래도 워낙에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던 재료였고 엄청난 시장에 파급력을 미쳤던 그런 재료다 보니까 지금 뭐 치료제가 다 떨어졌다. 진단 키트를 구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판매되고 있는 진단 키트의 가격이 뭐 4배 비싸게 팔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만 해도 상한가 간 종목들 중에 뭐 이 관련된 종목들 지금 뭐 그린생명과학 같은 네. 경우 이런 것들도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요. 진단키트에서도 급등이 나왔었고요. 지금
시간 외에서 상한가 가고 있는 GH 신소재, 어. 뭐 음압병실 기억나시죠? 사실 지금은 격리시키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예전에 한번 돌았던 코로나 시대에 움직였던 강했던 종목들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풍제약도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치료제 포기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붙으니까 간다. 그 말인즉슨 이거 그냥 테마로만 보시고 어떤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 없이 시세적인 측면에서 짧은 매매 관점으로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게 뭐 실제로 어떤 내용을 기업이 갖고 있냐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때 들어봤던 그 코로나 관련된 종목 하면서 한 번씩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투자자분들이 알아두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원전선이 지금 거래량이 좀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선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더워서 그런지 네. 또 뉴스가 나왔어요. 이렇게 더우면 전력 설비에 대한 이야기 나온다. 뭐 AI 투자 계속 된다라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엔비디아가 간밤에 그 추세대 상단을 좀 돌파를 해주면서 이제 방향 전환을 모색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엔비디아가 보였을 때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AI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뭐 전력이 갑자기 필요했던 전력이 그런 수요가 사라진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어떤 이슈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대원전선의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선주들 내에서도 약간 찐으로 지금 시장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들이 있고 약간은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요. 다만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요 테마 내에서의 시세를 굉장히 강하게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 이후에 돌리는 흐름에서도 시세 탄력은 강할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요 전력 설비 관련된 아니면 전선 관련된 종목들을 보되 그 안에서 시세 탄력이 좀 강한 거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노리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게 아니라 실적적인 부분들을 보고 뭐 그렇게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LS라든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저점단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원전선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또 실적을 발표했던 삼양식품도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은 좋았어요.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했는데 실적 확인하고 나서 3%대 약세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간 외에서도 지금 좀 빠지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맞나요? 네,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0.5% 정도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그 실리콘투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네. 상단 한번 돌파 시도하다가 그냥 쫙 밀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후장에 좀 회복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거를 기대를 안고 주가가 이미 선반영을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피크아웃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게 피크아웃이 될지 안 될지는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 이런 것들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현금 확보하고 보자라는 심리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조정이 나왔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6월에 고점을 찍고 7월에 반등을 했을 때 그 고점을 지금 돌파를 못하고 낮췄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급락장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의 고점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3차례 정도 지금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점진적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좀 완만하게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불닭볶음면의 수출이 엄청나게 더 잘 되고 새로운 어떤 히트 상품들이 나오고 하게 된다라면 또 삼양식품의 주가가 상승으로 반전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증시 자체가 강하게 좀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이신 분들은 현금 확보를 좀 해놓는 관점으로 그렇게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사실 많기는 어렵죠. 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워낙 시세를 많이 냈고 이미 실적을 좀 확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챙길 수 있는 건 챙겨가는 시점이 됐다라는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의 장바구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M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이 아니죠. 내일 모레죠. 네. 내일 모레는 뭘 봐야 할까요? 일단은 뭐 오늘 저녁에 네. 일단 CPI가 열리긴 하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꾸준히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수혜 섹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하나둘씩 뭐 지표들이나 실적 발표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래도 하반기에는 그동안 많이 주가가 빠져왔었던 로봇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PPI 지표가 어느 정도 2.2% 정도 나오면서 오늘 아마 CPI도 어느 정도 충분히 기존보다는 예상치보다는 충분히 2.9%까지 전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은 패드워치에 대한 금리 인하 그 기대감이 물론 25bp, 50bp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일단은 저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전 첫 번째 수혜주가 그래도 로봇 섹터를 좀 보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금리 인하는 어쨌든 하는 거는 네. 하는 거니까 네. 금리 인하가 되면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꼽을 수 있는 로봇주를 볼 수 있겠다라는 답변 들어봤습니다. 오늘 로봇주 그럼 살펴볼 텐데 제가 여기서 약간 여쭤보고 싶은 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사실 성장주들이 수혜를 받는다라면서 우리 시장에서 움직였던 게 바이오주, 네, 게임주, 네. 또 로봇주까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개 중에서 그래도 로봇이 좀 더 낫다라고 보는 걸까요? 아니면 로봇도 간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네. 일단 결국에는 우리가 로봇에 필요한 업체들이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많겠죠. 당연히 뭐 중국 경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 경기 입장에서도 경기 회복세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경기 침체가 되면은 물론 경기 침체가 되니까 금리 인하를 하겠죠. 최근에 일본의 대표적인 로봇 업체인 화낙이 2분기 실적 발표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2분기 때부터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계속 쇼크를 이제 보여왔었는데 2분기 때부터 중국 쪽에서 경기가 회복세가 보이다 보니 너네 협동 로봇 우리한테 물량 좀 줘. 그리고 산업용 로봇 우리한테 물량 좀 줘. 물론 협동 로봇은 한 대당 거의 한 3, 4천만 원 정도 하고 산업용 로봇은 굉장히 많은 로봇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객사 입장에서 자금 조달이나 돈을 굉장히 써야 되는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미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협동 로봇은 북미 쪽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네. 중국보다는. 근데 한학 자체가 먼저 일단 실적이 잘 나왔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두산 로보틱스는 이번 실적이 아직도 적자이긴 하겠지만 만약 북미 쪽의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서비스업 중에서도 협동 로봇의 수요가 커지는 쪽에 접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작년에 막 정책적인 모멘텀, 뭐 대기업들의 뭐 M&A 이슈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로봇은 숫자가 안 나오면은 전 주가가 안 올라간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 금리 인하 돼가지고 이제 그동안 판매법인 여러 가지 등록을 했고 실제 제조업체들, 서비스업체들에서 로봇에 대한 수요가 올라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 전 하반기 숫자가 조금씩 찍힌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봇 섹터도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성장주도 실적 지키는 종목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사실 저는 로봇주를 막 관심 있게 안 봤던 게 네. 이거 진짜 되나? 이거 개화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이 많은 로봇주 중에서도 실적이 찍히는 거는 너무 극히 일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의견에는 어떤 코멘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올해 1월 달에도 두산 로보틱스 IR을 갔었고 네. 실제로 대표님도 그렇죠. 우리가 시장 규모 막 끼켜봐야 500억 벌고 1,000억 버는데 반도체를 어떻게 비견할 수 있겠냐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이게 일상생활에서 이제 하나 둘씩 개척해 나간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예로 들까요? 커피숍 같은 데 가게 되면 흔히 말하는 커피에 반하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우스 회사의 협동 로봇인데 한 달에 160만 원이면은 24시간 계속 돌려도 됩니다. 이게 약정 금액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 최저임금 같은 경우가 200만 원 한 초반대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전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24시간 무한대로 돌릴 수 있는 협동 로봇의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교촌 치킨도 마찬가지고 고피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메가커피까지도 이제 신규 입점 점주들에게는 이제 협동 로봇을 오히려 이제 시키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다시피 거의 한 대당 2천만에서 4천만입니다. 이거를 이제 향후에 약정 금액을 통해 가지고 3년 계약을 하든 이제 이 규제에 따라서 이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확대되어 가는 시점은 한 2년, 3년 걸릴 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흑자가 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오려고 한다는 점이 좀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투자를 하려면 이렇게 딱 바뀌는 시점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사실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좀 종목들을 봐야 하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이 돌아서는 종목을 봐야 할지, 정부 정책 모멘텀이 있는 걸 봐야 할지, 아니면 수주가 기대되는 걸 봐야 할지, 어떤 기준으로 로봇주 종목을 선정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정책 모멘텀은 저는 일단은 흐름은 끊겼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숫자를 이제 보여줘야 될 거는 두산로보틱스입니다. 네. 이미 작년 IPO 할 때 올해 2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워낙 이제 경기가 안 좋았고 금리도 높았고 그만큼 수주도 별로 없었고 했었는데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미 판매 채널 법인을 많이 올랐습니다. 이 판매 채널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 도요타 자동차, 그리고 엔비디아, 뭐 또 흔히 말하는 테슬라 여러 제조업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1위가 물론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 거의 한 30-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낙, 대만의 테크맨이 이제 주로 차지를 하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올해 하반기에 30kg 이상을 들 수 있는 로봇을 신제품을 출시를 할 거고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택배 회사, 뭐 쿠팡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굉장히 큰 물건들을 그 긴 영역의 반경으로 들 수 있는 로봇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두산 로보틱스의 강점이라 좀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3분기가 흑자 전환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판도가 또 바뀔 수 있다라고 충분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작년 12월 달에 그때 이제서야 북미 판매 채널을 이제 열었고 두산 로보틱스는 유럽이랑 저기 중남미나 이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IR 갔을 때 들었던 거는 근리 인하만 되라. 근리 인하만 되고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고객사들이 수요가 나오게 되면은 흑자가 문제가 아니라 매출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물론 얘기는 장담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결국 실 숫자는 나와봐야 알겠죠.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 나온다, 그럼 그 다음에 뉴메카가 되고 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된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물론 이게 제가 종목을 여러 개를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또 큐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수술용 로봇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를 미국의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빈치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정형외과 만드는 수술 로봇입니다. 이것도 이게 일본이랑 미국의 인허가만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매출도 확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순수하게 보는 로봇 두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가 좀 큐렉스로 좀 압축을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렇다면 실적이 찍히는 걸 봐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 실적 찍힐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볼 수 있다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이게 화낙이나 네. 유니버셜 로봇이나 이쪽 실적을 미리 한번 좀 보는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시장이 훨씬 더 큰 업체니까 이 업체가 실적이 정말 돌아섰느냐가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든 뉴로메카든 실적을 어닝 서프라이즈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문제는 여기서는 경쟁에서 뭐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냐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서울에 계신 분들은 아마 대다수가 점차적으로 로봇에 대한 치킨 로봇이나 커피 로봇을 간간히 볼 수 있는 지점을 좀 볼 수도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마진이 남느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충분히 커질 수 있다. 그게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미국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말이죠. 근데 그거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결국엔 주식이라는 건 미리 예측을 하고 뭐 사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네. 만약에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고 하고 만약에 생각보다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그만큼 로봇 시장은 좀 힘들 수는 있는데 네. 결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제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게 결국에는 예전에 2020년쯤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모든 생산 공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검수하는 과정을 빼고는 대부분 다 로봇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용 지표 나오게 되면은 실업자 수가 증가하는 이유가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산업용 로봇부터 살아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현대차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대로 뭐 한 달에 얼마만 주면 24시간 커피 내리는 기계를 돌릴 수 있다는데 기계라든지 로봇에 대한 니즈가 점점점 높아지고 이게 실적으로만 이어질 수만 있다면 로봇주들이 주가가 오르는 건 사실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종목이 실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잘 좀 공부를 하는 게 로봇주에서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이 2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어떤 걸까요? 지금은 일단 두산 로보티스를 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네. QX는 한 1, 2년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 왜요? 인허가 걸리는 시간까지. 아, 경쟁력은 충분한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두산 로보티스가 일단은 3분기 흑자 전환할 것으로 좀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2분기 때 워낙 실적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못 줄었는 적자를 그러면 3분기 때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은 지금 신제품 준비 중에 있고 물론 걸림돌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마켓 이슈는 이거는 전 제외하고 굳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순수하게 본업으로만 보게 된다면 흑자 전환되고 실적이 3, 4분기 때부터 전 올라갈 수 있다는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유니버셜 로봇이나 이 화학 같은 회사들은 이제 예전부터 이제 많이 올라왔었고 지금 점유율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 자체는 두산 로보티스가 지금 5%대에서 저는 올해 하반기에는 조금 6, 7%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플러스 이제 그런 시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한번 포함한다면은 지금 주가는 충분히 전 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미만 보인다면 사실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합병 이슈를 아예 빼놓을 수는 그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제가 네.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네. 종목이 본업은 잘한다지만 이런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흔들릴 텐데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이벽헌 금감원장도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합병에 대한 무제한으로 다시 쓰게 하겠다라고 쓰겠다 했잖아요. 얘기를 했던 만큼 다시 정신 차리겠죠. 정신 차리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제 두산 마켓에 대한 이제 저평가 가치를 어느 정도 충분히 주주들에게 감안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저 충분히 할 수 있을 걸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돌멩이를 맞아봤기 때문에 네. 아마 주주들이 원하는 조건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두산 마켓과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까지 같이 덩달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합병 이슈를 빼고 이야기를 한다면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은 로봇주들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이 금리 인하 시기에 있다라는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바구니 일정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광복절을 맞아서 하루 쉬어가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어떤 것들 챙겨봐야 할지 같이 한번 챙겨보시죠. 우선 첫 번째 일정 확인해 보면요. 15일에는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밤에 PPI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이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미국 증시 훈풍이 불었는데요. 오늘 밤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15일에 소매 판매까지 확인해 보시면서 시장 변동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15일에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됩니다. 앞서 지난주에 발표가 됐던 지표들 살펴보면은 이 아래 공포를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는데요. 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여주면서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일에는 미국 증시 옵션 만기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 만기를 좀 앞두고 관망세 짙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시장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면요. 네, 미국에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15일 장전에는 대표적인 유통업체죠. 월마트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장후에는 반도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6일에 국내 시장 개장하기 전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니까요. 체크해 보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장바구니 일정 여기까지고요. 뜻깊은 마음으로 광복절 보내시고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일정들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밤 CPI가 미국에서 발표가 되고 내일은 뭐 소매 판매 발표가 되고 또 내일 중국에서도 지표가 발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 공포라고 앞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어쨌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표들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이 큰 방향성을 계속해서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소폭 올라주다가 현재는 또 그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해낸 모습이네요. 나스닥이고 S&P 500, 다우존스까지 일제히 보합권에서 큰 방향성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이 이전에 간밤에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더 빠지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제로 디마켓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